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지혜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스타트업 투자 유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투자 유치 관련된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투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그 경험치가 쌓여서 조금 익숙해진 되게 당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고, 주식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고,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로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려면 보통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은행에서, 그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할 때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스타트업에서 투자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주식이고 똑같은 증권이긴 하지만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정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관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질 끌면은 끌수록 계속 그 용두사미처럼 그냥 시작만 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은 좀 빨리빨리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빨리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업의 지혜 그 일반 강좌로 주식과 라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라면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 라면이 맞고요. 여기서 주식은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식, 스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강의로 만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대부분 지금 정도 시기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면서 이제 부족한 재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부족한 돈을 어디에서 이제 끌어당겨야 되냐를 고민하게 될 때, 사실 뭐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깨달으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시제품 만들고 개발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금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투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눈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가서 이거 보여주고 돈 받아야지, 이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개념 자체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기도 전에 그냥 뭐 여기저기 가서 그냥 발표만 하고, 약간 지원사업 평가받듯이 뭐 IR 하고, 뭐 결과는 잘 안 나오고, 얘기 들어오면 약간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뭐 대응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뭔가 좀 접근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아주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면 아이템은 좋아가지고 덜컥 투자를 받았지만은 정작 그 안에서 뭔가 독소 조항 같은 게 껴있기도 하고, 뭔가 서로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걸 받으려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사, 법인,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의 그 주식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어떤 예시를 들어드릴까 하다가 라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라면이 있어요. 봉지 라면이에요. 한 봉지에 1,000원입니다. 심지어 이 라면은 요즘 같은 뭐 이런 요즘엔 정찰제가 아니라서 그 권장 소비자 가격이 안 찍혀 나오는데, 심지어 이 라면은 앞봉다리에 1,000원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라면을 가지고 뭔가 좀 장사를 해보고 싶어서 이 라면 1,000원을 여러분의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0개가 들어있는, 라면 100개가 들어있는 그 박스 하나를 구매를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장사 미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 100개의 1,000원짜리 라면으로 교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천을 마련했으니까 이 장사 미천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1,000원에 샀는데 이걸 900원, 80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어디 가서 팔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완전히 그 혹한기에 굉장히 상간오지에 식량을 구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동네를 찾아갑니다. 다만 이제 그런 동네를 찾아가는데 그 동네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즉 충분히 여러분에게 비싼 돈을 주고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내리고 식량을 구하기 굉장히 힘든 곳에 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 라면을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뜨끈한 라면, 뜨거운 물에 불려서 물에 끓여가지고 만들면은 충분히 이 영양가도 푸짐하고 뭔가 여러분의 그 한 끼 식사가 충분히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이 라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팔 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보존성도 있어서 지금 당장 소진을 안 해도 좋습니다. 비상식량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분명히 이 라면을 사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식량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상식량의 개념으로 보존식량의 개념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1,000원이나 1,100원, 1,200원이 아니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이거 정말 필요한데요. 대표님, 이거 사장님 이거 제가 10,000원 줄 테니까 한 개에 10,000원씩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괜찮거든요? 내가 1,000원에 100개를 샀는데 이걸 가지고 10,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면 나한테 되게 이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10,000원에 팔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흥정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친구가 이걸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도 이거 라면 100개 사가지고 한번 장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라면을 사가지고 다른 동네를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약간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 가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맛있는 거면 뭐 그냥 이런 라면은 뭐 누구나 돈 주고 사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동네에 갑니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그 과일만 따먹어도 전혀 굶어 죽지도 않는, 진짜 뭐 얼어 죽지도 않고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걸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갖다 대고 여러분 이 라면을 내가 10,000원에 팔겠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앞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왜 10,000원을 주고 사야 돼? 나는 그냥 길거리에 과일 따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막 올해도 막 풍년이고 쌀도 막 다 재배가 됐고 해가지고 전혀 굶어 죽지도 않고 그런데 근데 그래도 저 라면이라는 게 좀 특이하긴 하니까 내가 간식으로 먹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00원은 가해. 대표님 이거 내가 500원이면 살게요. 근데 나는 뭐 이거 1,000원도 솔직히 난 아깝다고 생각하고 뭐 대표님 안 팔 거면 마시든지 나도 살 생각 없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유통기한도 지금 대표님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에 돌아가는 시간 보면은 결국 이거 들고 가는데 경비 더 들 것 같은데 뭐 500원에 파시려면 파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짊어지고 가서 뭐 다른 더 높게 쳐주시는데 뭐 판매하면 그건 뭐 그것대로 좋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500원이 최대인 거예요. 어떤 데는 100원 줘야 산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원에 산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관심도 없는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가자니 진짜 말 그대로 경비가 더 들고 그때쯤 되면 유통기한도 지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제품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00원에 팔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처음에 시작은 똑같아요. 공장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100개를 구매해서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서 이게 내 장사 미천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굉장히 추운 지방에 식량이 부족하고 돈은 많은 그런 지역에 가서 한 개에 100원, 10,000원씩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100만 원을 번 반면에 다른 친구는 진짜 저도 별로 사고 먹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동네에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나마 떠리로 간식처럼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500원 받고 5만 원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5만 원은 손해본 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좋아서 5만 원은 손해본 거지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경비 이런 걸 따지면은 사실은 단순히 5만 원 손해본 게 아니고 한 50만 원 정도의 잠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이제 이 100만 원을 번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번 건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쓴 어떤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한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번 돈은 49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라면과 주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라면을 내 돈을 주고 사서 만드는 이 100개짜리 1000원짜리 라면, 이때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라면에 찍혀서 나온 오리지널 원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는 액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가라는 건 뭐냐? 현재가라는 거는 액면가 10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꼭 이 1000원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권장을 하는 소비자 가격이란 개념인 거지 반드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품에 가격이 붙여서 나왔는데 반드시 그렇게 팔아야 되는 건 정찰제라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정가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에서 규제를 하는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액면가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가격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상관오지에 굉장히 그 식량난이 어려운 데 가면은 10,000원이라는 판매가로 10,000원짜리 라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엄한 데를 가면 500원짜리 라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0,000원과 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우리는 현재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처음에 내가 산 기준가가 액면가,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판 가격, 실제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가격, 현 시점에 그걸 우리가 현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라면을 한 개를 가지고 1,000원에 구매를 했을 때 이걸 액면가라고 얘기하고, 이 당시에는 이 라면이 100개가 있었기 때문에 1,000원 100개에서 총 1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액면가 1,000원짜리 라면이 100개 있다 그래서 총 10만 원의 시가총액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라면을 주식으로 바뀌면 내가 처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한 주에 1,000원짜리를 해서 100주를 발행했는데 그게 10만 원이다. 이게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가치는 시가총액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에 와서 나는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팔아가지고 10,000원을 주고도 기꺼이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이걸 팔았어요. 그럼 이때는 이 라면 한 개, 주식 한 개의 가격이 현재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가총액은 1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10배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잘못 운영을 해서 엄한 데 가서 500원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때는 우리 회사의 주식 라면이 현재가 500원짜리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은 5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를 계속 보니까 이거 괜찮단 말이죠. 그 제3자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은 한 10만 원에도 팔겠는데? 저 친구는?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야, 이게 10만 원에도 팔겠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1,000원의 액면가에다가 10만 원 시가총액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1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오타가 났네요. 나는 이거 1,000만 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1,00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돼. 이걸 우리가 기업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1,000원짜리였고 그 다음에는 10,000원에 팔고 있고 미래에는 10만 원이 될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시가총액은 1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이 1,000만 원이 이 회사가 앞으로 가져갈 기업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누군가는 500원에 반토막을 내서 판매를 해서 5만 원짜리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라면을 갖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떨어져서 이제 100원으로 줄어들어서, 이 미래가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서 제가 물음표를 썼어요.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야, 여기는 이제 10,000원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바로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과 미래라고 하는 이 종착점의 중간에 어딘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10,000원이라고 하는 걸로 100만 원을 팔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이 와서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 굳이 이거를 요 현재가로 팔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 지분을 내놓는 건데, 지금 있는 고가격 그대로 한 거로 그냥 내놓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벌 거에서 사실 주식 팔고 싶지 않은데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0,000원보다는 조금 더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내가 10만 원, 미래 10만 원에 이거를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올라가는 게 10만 원까지인데 네가 10만 원을 팔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현재가와 미래가의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보통 타협이 들어갑니다. 내고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오케이 내가 3만 원 정도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지금보다 높게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사는 사람은 미래에 10만 원까지 갈 수 있게 되니까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뭐 요 망하는 경우는 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좀 지저분한 얘기라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라면을 1,000원에 사서 더 비싸게 팔면 좋은 거, 이게 기업 가치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주식의 액면가보다 현재 내가 기업을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보다 더 높은 현재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기업가치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 나왔는데, 근데 보통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무래도 그 가치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매출이 올라간 이유가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2배 열심히 일해서 2배 돈을 더 많이 번 것 뿐이지, 앞으로 이 사람이 4배, 5배, 10배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배만큼 돈 벌 게 아니라면은 딱히 이 회사의 가치 자체가 그냥 그 매출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 사람이 월급 많이 가져가는 진짜 그야말로 자영업에 해당하는 거지, 딱히 내가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업 가치의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내가 라면을 100개 팔던 걸 200개 팔아요, 300개 팔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노동력 더하기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걸 기업 가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액면가보다 훨씬 더 높은 현재가를 만들고 미래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뭔가를,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기업 가치의 성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창업가에게 주식이란 어떤 거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 말을 호도를 합니다. 아니, 주식은 라면하고 다르지 않냐. 라면은 유통기한도 있고 라면은 먹는 건데, 나한테 주식은, 우리 회사의 주식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 그거 팔지도 않을 거다. 내 소중한 주식이다. 그게 아니고, 주식이라고 하는 건 투자라는 게 이루어지거나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언젠가는 전부 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는 그런 라면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팔 수 있는 라면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왕이면은 싸게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파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액면가보다 높은 현재가는 여러분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온다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현재가가 더 쫙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라면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라면을 가지고 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만들고 1,00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으로 반토막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라면의 퀄리티가 올라갔거나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모델로 가져갔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성장인 거예요. 단순하게 시간과 사람을 때려박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피의 성장을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의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성장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출이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나온다는 건 어쨌든 이 회사가 먹고 살고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어딘가에서 라면이라고 하는 그 주식을 뭔가 계속 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적어도 망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개념상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주식 자체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나 이거 매출 이렇게 냈는데 구독자가 이만큼 모였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선정을 안 해주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냥 자영업처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게 일반적인 장사와 자영업의 개념인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 이 존재의 가치 자체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1개 팔고 2개 팔고 이게 아니고, 이 1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고, 실제로 투자를 받을 때도 그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그 가치로 올라가는 어떤 그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라면을 더 좋은 걸 만들고 더 맛있는 걸 만들면은
지금 1,000원에서 10,000원에 팔던 거를 뭐 1,500원에 해가지고 한 20,000원에 팔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긴 하지만은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대부분 투자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패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올려서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거를 비싸게 팔고 어떻게 가치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사업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해서 액면가와 현재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주식이라는 거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미묘한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요소들을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까? 법인이라는 게 있고 주식이라는 게 있고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뭐 이사진과 임원과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장을 만들어 가냐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창업의 제 시간에 그렇게 많은 걸 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싹 특강이 아무래도 좀 많아질 것 같고 좀 미묘한 얘기는 좀 뒤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법인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M&A 원스톱 클리닉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투자 유치가 됐건 뭐가 됐건 전반적으로 본인은 사업에 대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하고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은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필요한 조언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업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